시작할까요? 자, 어디팅의 어테스테이션 2 시간 들어갈게요. 오디2 교재 있고, 문제집 있고, 문제집은 오디팅 1 때 사용하던 문제집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오디1 내용을 바탕으로 오디2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오디1을 아직 안 들으신 상태에서 오디2를 들으시는 거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제 용어에 대한 익숙도랄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오디2를 들으시면서 오디1 얼른 이 인강으로 이렇게 얼른 메이크업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우리 목차 보기에 앞서서 우리 오디1 때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에서 실제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거래나 사건들, 각종 트랜잭션이나 이벤트들 일어나면 우리 이제 열심히 회계 처리하죠. 담당자들이 열심히 이제 accounting record를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로 해갖고 이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겠죠. Financial Statement가 그런 것들이 이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이라고 불렀고 그 역사적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Auditing이라고 불렀어요. Audit,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 그래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인을 Auditor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먼저 감사 계약부터 체결해야 된다. 뭐 그 감사 계약 체결에 앞서서 Auditability 따져줘야 된다. Auditability. 감사 가능성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회사 도대체 진짜 감사 계약 체결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감사 계약서를 우리가 Audit Engagement가 뭐였어요?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업무를 engagement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 계약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어딧 인게이지먼트 하는 거야. 어딧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딧 인게이지먼트 레터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감사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어딧 클라이언트하고 CP 펌하고 감사 계약 체결합니다. 다음 이제 계약 체결을 하면 감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어딧 플래닝 해야 되겠죠. 플래닝. 감사 계획 단계에서 어딧 스트래티지, 어디팅 스트래티지 감사 전략을 이제 짜는 거야. 어떻게 감사를 하지? 그래서 우리 어딧 리스크 수준도 우리가 감사 위험 수준, 감사 위험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업종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inherent risk,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국 표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고유 위험, 업종의 특성상, 현재 경제 상황상 또는 업계 상황상, 업황상 또 경영진의 어떤 질성, 성실성 문제 때문에 등등등 우리가 오디1 때 IR 팩터들을 좀 봤어요. 재무제표의 중요 외국 표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들. 그래서 뭐 업황이 안 좋아? 이 회사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를 예쁘게 또 이렇게 보이게 이 소위 이른바 고의적인 회계 부정을 저지를 그런 이제 위험 그런 유인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이제 등등의 IR 팩터들이 있었고요. 그 IR 팩터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 회사들은 이 어디 클라이언트의 IR 팩터들은 뭐가 있을까? 판단을 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R 팩터 때문에 재무제표의 중요 외국표시 생길 위험을 도대체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이라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내부 어디 클라이언트의 회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을까? 걸러내지 못할 위험이 컨트롤 리스크인데 이 컨트롤 리스크를 4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했어요. 먼저 Understanding, ICFR의 형식,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갖췄냐? 형식을 갖춰놨냐? 통제 매뉴얼이랑 직무 분장을 위한 직무 규정집이랑 뭐 그런 거 갖췄냐? 형식 갖췄어? 혹은 안 갖췄어? 뭐 그거에 따라서 형식을 갖췄냐, 폼을 갖췄냐, 안 갖췄냐에 따라서 pre-assessed level of control risk, 컨트롤 리스크의 예비적 평가 수준이 나옵니다. 맥스다, 컨트롤 리스크가 높네. 이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 못 걸러낼 것 같네.
컨트롤 리스크가 높네. 혹은 형식을 잘 갖춰놨어. 오, 예비적 평가 수준은 낮네. 잘 걸러낼 것 같네. 컨트롤 리스크 수준, 예비적 평가 수준이 빌로우 맥스네. 이렇게 예비적 평가한 후에 경우에 따라서 예비적 평가 수준이 빌로우 맥스로 나오면 ICFR이 형식이 잘 갖춰졌다라는 예비적 평가 결론이 나면 돈 시간 들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해요. ICFR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컨트롤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최종 이밸류에이팅, 최종 이제 평가를 내리겠죠. 최종 평가, 이 4단계를 거쳐서 컨트롤 리스크의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컨트롤 리스크 평가 수준이 결국은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의 중요 요격 표시가 있을 위험, 평가 수준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각종 업종의 특성상 또는 업계 상황상, 업황상 등등을 이유로 재무제표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서 의견을 표명해야 될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중요할 정도로, 머티리얼 정도로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발생시킬 리스크 팩터들이 뭔지를 평가를 하고, IR 팩터들이 뭐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전략 수립할 때, 감사 계획 짤 때, 이 어디 클라이언트의 업종의 특성상, 이 건설 업종이야. 뭔가 입찰도 많이,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입찰 응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율 같은 거 맞춰줘야 되고, 입찰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분식의 유인이 높은 업종이야, 등등등. 이런 이제 IR 팩터들을 파악을 하고, 그걸 과연, 이 IR 팩터들 때문에, IR 팩터들은 이 ICFR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내부 효율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무제표의 중요 요격 표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이 어디 클라이언트는 뭐가 있을까? 업종의 특성상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중요 표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좀 가능성의 확률이 좀 높을까? 또 업황상, 또 경제 상황상 그럴까? 등등등을 파악을 해서 걔 때문에 여기 중요 표시가 생길 위험을 ICFR이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컨트롤 리스크 수준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이 4단계를 거쳐서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효율관리 제도를 설계 구축해놨느냐, 형식을 갖춰놨느냐. 갖춰놨으면 돈 시간 들여서 테스팅을 해보는 거야. 잘 갖춰놨으면. 잘 설계해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돈 시간 들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 해보는 거죠. 팩들에서 해당 사이클에 대한 테스트 오브 컨트롤을 했을 때 진짜로 최종 평가 결론이 잘 잡아내네, 잘 걸러내네, 중요 요표시가 안 생기게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 잘 IR 팩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머티리얼 스테이트먼트 리스크들을 잘 걸러내네 라는 최종 평가 결론이 나오면 그 최종 평가 결론 RMM이 빌로우 맥스다, 낮다, 재무제표의 중요 요표시 위험이 낮다. 왜? 얘가 잘 걸러내니까, ICFR 잘 걸러내니까. 그러면 그거에 릴라이언스를 좀 해서 관련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관련 서브스탠티브 프로시저라고도 부르는 서브스탠티브 테스트, 실증 절차, 우리 입증감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증감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증 절차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금액 보는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축소시킬 수 있다. 돈 시간 들여서 해당 사이클에 대한 지금 테스트 오브 컨트롤 100을 했어. 100 들여서 했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험 평가 결과가 진짜 빌로우 맥스로 나오면 그거에 의존을 해서 관련 사이클의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120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 디피션시 측면에서 코스트 베네핏 따져봤을 때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 들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해서 진짜로 최종 평가 결론이 빌로우 맥스로 나오면, 즉 RMM이 낮다라고 나오면 그거에 의존을 해서 관련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는 축소 이렇게 해서 실증 절차를 덜 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컨트롤 리스크라는 것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ICFR 아예 자체가 없어. 내부 효율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없어. 혹은 형식은 갖춰놨어도 실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잘 못 걸러낼 것 같아. 여기에 중요 요격 표시가 생길 위험을 잘 못 걸러낼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그 재무제표에 중요 요격 표시가 있을 위험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관련 금액 보는 실증 절차를,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더 확대해서 많이 해봐야겠지. 금액 보는 절차를. 어쨌든 이 두 절차를 필드웍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 이 서브스탠티브 테스트와 관련한 리스크를 디텍션 리스크라고 불렀어요. 디텍션 리스크 적발 위험, 감사인이 적발 못해낼 위험, 재무제표에 중요 요표시가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할 위험. 이거는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디텍션 리스크를 컨트롤 해줘야, 적발 위험을 컨트롤 해줘야 어디 리스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이 어딧 페일리어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감사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어디 리스크와 더불어서, 어디 리스크 수준과 더불어서 중요성 수준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가 중요한 정도인데, 어느 정도가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넘게 틀려야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한 이제 중요성 기준 금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쭉 이 어디 리스크 수준과 머티리얼리티 수준을 쭉 고려해가면서 이 필드워크를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어디트 오피니언을, 얘에 대한 어디트 오피니언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을 했느냐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오버럴한 파이널 리뷰 단계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서, 야,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어디트 오피니언 감사 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절차를 수행을 했고, 그 절차 수행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을 했다. 어디트 에비던스를 수집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종결하는 거죠. 그 감사 종결 일자가 리포트 데이트, 감사 보고서 일자이기도 하더라. 오디터의 리포트 데이트. 이날까지는 이제 적극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해서 증거 수집을 해야 되고요. 어디트 에비던스를 업테이닝 해야 되고, sufficient하고도 appropriate한 어디트 에비던스를 업테이닝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감사 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디트 컴플리션 시키는 거야. 종결, 감사 종결, 현장 철수, 필드 철수.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와 함께 리포트가 릴리즈가 되겠죠. 외부에 공표가 될 거야. 리포트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와 함께 릴리즈 되는 날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디트 1 때 전반적인 이런 내용 쭉 그 플로우를 좀 재무제표 역사 재무제표 감사의 플로우를 좀 보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ICFR 보는 이 4단계도 좀 보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입증 절차에 대해, 실증 절차에 대해, substantive procedure 에 대해서 약간 지금 그 오디트 1 때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졌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디트 2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필드워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현장 나가갖고, 필드 나가갖고, 관련 어떤 그 거래 사이클에 대한 테스트 오브 컨트롤,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해보고, 또 관련 그 거래 유형의, 거래 유형과 관련한 금액 테스트도 좀 해보고, 금액 확인 검증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 둘을 필드워크에다 불렀는데, 필드 나가서 하는 필드워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는 거예요. 오디트 2 시간에는.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좀 봐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중심으로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무상태 파이낸셜 포지션을 보고 하기 위한 목적의 표잖아요. 비기닝 밸런스가 있고 엔딩 밸런스가 있으면 우리 요거 확인해야 돼. 요거 재무상태표상에 요거 확인해야 돼. 요 BS 데이트일 현재 이 금액이 적정하게 표시된 금액이냐? 아니면 혹시나 중요할 정도로 왜곡 표시가 돼 있는 거냐? 혹은 오류 금액이 있는 거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감사인이라면 이거 비기닝 밸런스는 이미 전기감사 때 전기감사 기말 그 재무상태표 금액들 확인 검증 끝났어. 그래서 기초잔액 확인 끝. 혹시 뭐 초도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기닝 밸런스, 오프닝 밸런스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뭐 전기감사인의 감사 조서를 클라이언트에 허락받고 또 전기감사인의 허락받고 해가지고 전기감사인의 감사 조서 어딧 다큐멘테이션을 리뷰함으로써 이 비기닝 밸런스의 적정 금액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안 보여줘? 안 보여주면 어쩔 수 없어. 비기닝 밸런스 확인하느라고 또 돈 시간 들여서 또 봐야 돼. 이 금액도 맞는지 확인해야 돼. 어쨌든 이 금액 맞고 또 이 금액도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이 기간 금액인 이 기간 금액 이게 지금 BS인 거고 이 BS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이 기간 금액이 바로 IS단 말이에요. 손익계산서 정보야. 비기닝 밸런스 맞아 떨어지고 엔딩 밸런스 맞아 떨어지면 중간 구간 이 기간 금액인 인컴 스테이트먼트 금액들은 맞다라는 얘기예요.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표는 얘랑 갖고 레컨실레이션 해보면 돼요. 레컨실레이션 해서 현금흐름표 제대로 잘 분류해놨느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제대로 잘 클래시파이 해놨느냐. 오퍼레이팅, 인베스팅, 파이낸싱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말 재무상태표 위주로 감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손익계정도 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이제 수행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S를 딱 그려놓고 이제 우리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부터 외상매출금 계정부터 쭉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에 대한 확인, 검증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거예요.
목차 한번 봐볼게요. Table of Contents. Table of Contents. 그래서 각 이제 거래 유형 우리 Classes of Transactions라고 부릅니다. 거래 유형 크게 굵직굵직한 거래 유형. 그래서 첫 번째 거래 유형은 세일 사이클이에요. 세일 사이클, 판매 사이클, 매출 사이클, 예, 매출. 그 다음에 그 매출 사이클과 관련된 계정이 중요 계정이 바로 외상매출금 계정이죠. Accounts Receivable.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은 이제 Purchase and Payment Cycle 들어가요. 매입 사이클.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벤더로부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여와요. 원재료 같은 걸 들여와요. 우리는 소비재 판매 회사를 가정하지 아니하고 산업재 판매 회사를 가정을 해요. 주로. 그래서 벤더로부터 원재료 같은 걸 매입해갖고 어디 클라이언트가 다시 또 다른 회사한테 팔아. 또 다른 회사한테 뭐 부품 같은 걸 또 공급을 한달지 그 클라이언트를 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누구한테 팔아? 커스터머 회사들한테 팔아. 커스터머 회사들한테. 원재료 띄워와. 부품 제조했어. 커스터머 회사한테 팔아. 그래서 요 사이클이 퍼처스 사이클인 거고 매입 사이클. 그 다음에 요 사이클이 세일즈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매출 사이클 보고 그 다음 매입 사이클 들어가는 거야. 퍼처스 사이클, 퍼처스 앤 페이먼트, 매입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한 사이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 퍼처스 사이클과 관련한 대표적인 계정이 외상 매입금 계정하고 인벤토리예요. 그러니까 목차에서도 위에 두 개를 좀 묶고요. 세일즈 사이클과 Accounts Receivable 두 개의 제목을 묶고 그 다음 세 개를 좀 묶어보세요. Purchase Cycle, Accounts Payable, Inventory. 얘네들이 Purchase Cycle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캐시 계정, 현금 계정 따로 보실 거고 현금의 증감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현금 계정에 대한 감사 별도로 볼 거고요. Investment 계정, 투자자산 계정 감사, 그 다음에 PPE 계정,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유형자산 계정 감사, Payroll, 급여와 관련한 페이롤 사이클과 관련한 또 파이낸싱, debt financing, equity financing. 그래서 타인 자본 조달, 자기 자본 조달에 대한 자금 조달, 파이낸싱 부분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 조서 꾸미는 거, 또 다큐멘테이션, 어딧 다큐멘테이션 얘기해요. 어딧 다큐멘테이션. 61페이지 어딧 다큐멘테이션. 감사 조서 얘기해 볼 거고, 그다음에 accounting estimation, 회계 추정에 대한 감사, fair value measurement,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한 감사, 일종의 다 회계 추정들이죠. 다음 derivative instruments, hedging activities, and investment in securities. 그래서 파생상품 감사, 파생상품 계정에 대한 감사, 위험 회피 활동 포함해서 해지 거래 포함해서. 다음에 inquiry of a client's lawyer concerning LCA, litigation 소송 claims. 제품에 하자 있어 배상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배상 청구, 배상해주세요라고 커스터머로부터 그런 거, 배상 청구권하고, assessment, 각종 과징금, 또 세금, 추징금, 그런 거. 그 LCA 건에 대한 클라이언트사의 로여에 대한 인quiry. 이게 뭐냐? 변호사 조회라는 업무예요. 변호사 조회. 현재 소송 걸려있어? 특허권 침해 소송 같은 거 걸려있어? 근데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어? 그거에 대해서 재무제표 및 주성곡치로 어떻게 잘 반응을 해놨는지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잘 반응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목적으로 변호사 조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LCA 건에 대한 변호사 조회라는 감사 절차. 다음 subsequent event, 후속 사건이라 얘기합니다. 재무상태 표일 이후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발행되는 날까지 그 기간에 뭔가 이벤트가 후속 사건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소송의 확정 판결이랄지 그런 거. 그 다음에 auditor's consideration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nternal audit function. 그래서 어디 클라이언트사에 혹시나 내부 감사 부서가 있잖아요. 내부 감사 부서. 이게 보통 compliance 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준법 감시 팀, 준법 감시 본부 등등등.
이런 이제 그 인터널 어딧 내부 감사팀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 현장에 나가갖고 내부 감사인들의 업무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인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 그 회사의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에 대한 이제 업무 협조, 우리 외부 감사인으로서 내부 감사인들의 협조 받을 수 있어요. 감사시,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시, 내부 감사인들의 업무 협조 구하는 거 보시게 될 거고, 다음 using the work of specialist 전문가의 활용. 우리가 만능은 아니야. 우리가 회계 쪽, 재무 쪽 전문가지 여러 또 다른 그 분야의 만능은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부동산 전문가를 대동해야 될 경우, 또 보석 감정사, 보석 전문가, 그다음에 또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 퇴직연금 전문가, 즉 뭐 액추어리와 같은 대리사, 뭐 이렇게 대동하고 가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활용이라는 부분도 보시게 돼요. use of using the work of 스페셜리스트의 활용, 전문가. 감사 목적상 전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경영자 확인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필드워크 나가갖고 인쿼리를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감사 절차 중에 인quiry, 질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담당자들 뭐 이렇게 또 경영자들한테 질문, 인quiry 많이 해요. 그러면 오로 리프레젠테이션을 들어. 구두 진술을 듣는다고. 구두로 응답 같은 걸 듣겠죠. 리스폰스를. 그거 감사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두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곤란하죠. 증거로서의 효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감사 다 이때까지 이제 열심히 들어. 열심히 질문하고 열심히 답변받고, 그거를 요 시점, 요 날짜로 뭘 받아?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라는 경영자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서면으로. Written Representation Letter라는 서면 경영자 확인서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받아야 돼. 중요한 감사 증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은 이거 감사 의견 못 나가요. 의견 거절 표명해야 돼. 의견 거절 나가야 돼. 꼭 받아야 돼.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션 레터. 그래서 오디트 1부터 수행하셨던 분들은 이 감사 계약서, 계약 내용에도 나중에 감사 다 끝나면 경영자 확인서 꼭 서면으로 줘야 돼요. 라는 것을 계약서 내용으로 못 받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안 주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경영자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런 거 보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ports on Processing of Transactions by Service Organization.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외주 업체인데요. 어디 클라이언트가 피감 회사가 뭔가 어떤 특정 펑션을, 기능을 외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이롤 부분을 외주를 준다. IT 부분을 외주로 준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이제 조직을, 외부 조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의미의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 이 어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는 것과 관련한 내부 통제 절차를 봐야 되거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래서 뭐 그거 보실 거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에 또 감사인이 있으면 그 감사인으로부터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리포트 얘기고, 다음 Communicating Internal Control Related Matters Identified in an Audit. 감사 도중 확인한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전달. 칠판 보시면 이거 재무제표 감사 목적상 ICFR은 꼭 컨시더레이션 해줘야 된다. 얘 꼭 고려해야 돼. 우리 비상장사를 할지라도 꼭 컨시더레이션 해야 한다 이거죠. 상장회사는 아예 ICFR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상장회사는, 미국 상장회사는 ICFR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 의견을 꼭 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ICFR은 보고 넘어가지만,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CFR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비상장사의 경우는 우리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ICFR은 꼭 컨시더레이션은 해줘야 돼. 최소한 언더스탠딩, 이 형식 정도는 꼭 파악을 해봐야 돼.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형식을 갖췄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냐? 안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다면 잘 갖추고 있냐? 아니면 그냥 구색만 갖춰놨냐? 반드시 컨시더레이션 해야 돼. 왜? 얘가 이 재무제표에 리코딩되는 숫자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에 이 재무제표에 중요 표시가 안 생기게끔, 혹은 오류가 안 생기게끔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ICFR, Internal Control over 내부 통제 시스템 중에서도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와 관련한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Internal Control 시스템을 ICFR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하기 때문에 consideration 꼭 하고 넘어가야 돼. 이 숫자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보고는 넘어가니까 ICFR을 consideration 하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4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identified 되는 각종 control deficiency. 여기 미비점이 있네. 이 통제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네. control deficiency가 있네. 근데 그 control deficiency 중에서도 significant한 정도 deficiency가 확인이 됐네. 유의한 정도, 의미가 있는 정도의 이 결함이, 통제 시스템의 결함이 확인이 됐네. 즉, significant deficiency, 유의한 미비점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머티리얼한 미스스테이먼트를 야기시킬 정도의 머티리얼한 위크니스가 존재하네.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네. 그런 거, 우리가 일부러 찾으려고 이 ICFR을 컨시더레이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얘에 영향을 주니까 ICFR을 컨시더레이션 하다 보니, 이렇게 하다 보니, 4단계 거쳐서 하다 보니, 우리에게 외부감사인이 우리에게 identified 되는, 확인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discovery,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통제 취약점들 쭉 리스팅을 해갖고 감사 다 끝나고 내부인들한테, 우리 기업 지배집단, BOD, 어디 커미티, 또 이 탑 매니지먼트들한테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하나 주는 거예요. ICFR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통제 미비점들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이거 서비스로 하나 드릴게. 개선하실 수 있으면 개선해. 개선하면 우리도 좋아. 계속 감사인이라면 다음 기 감사 나가서 이 미비점들을 개선했어? 이 미비점들을 개선했다는 얘기는 IR 팩터들 때문에 여기 중요 요구 표시가 생길 위험을 얘가 잘 걸러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또 잘 걸러내주면 리스크 오브 머티 미스테이먼트가 다음 해에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이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하기가 더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잘 걸러내는 시스템, 회계관리 제도가 잘 운영이 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다음 연도, 다음 회기, 이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다음 회기 감사 시 훨씬 편해져요. 그 다음에 개선 권고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리포트 하나 내부인들한테 주는 거야.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 ICFR과 관련된 사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Auditor's Communication with No Charge with Governance에서 기업 지배집단, BOD, 이사회한테 그 밖의 사람들도 전달을 해요. 내부적으로. 외부에 공시한다는 얘기, 외부 공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ICFR 커뮤니케이션도 내부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그 밖의 감사와 관련한 Audit Related Matters도 내부적으로만, 내부인들한테만 커뮤니케이션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워크 하다 보니까 ICFR 사안도 확인이 되었지만 그 밖의 어카운팅 이슈, 어디팅 이슈, 이렇게 이슈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실사 입회, 창구 문을 안 열어줘. 변호사 줘야 되는데 아직 변호사 그 주소를 안 주네, 연락처 안 주네. 외상매출금, 매출채권 줘야 되는데 주요 거래처들 리스트 달라 했더니 안 주네. 혹은 시간을 끄네. 이런 이제 어디팅 이슈, 또 어카운팅 이슈. 어떤 회계 정책에 있어서 우리랑 의견이 안 맞아. 우리 의견으로는, 우리 외부감사의 의견으로는, 이거 단기 비용 처리해야 돼. 보수주의 관점에서, 컨서버티즘 관점에서. 근데 경영자는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이거 미래에도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일단 에셋 처리했다가 나중에 가서 익스펜스 처리해야 돼요라고 자꾸 주장을 하네. 디스어그리먼트가 있어? 의견 대립이 있었어? 그런 사안들 다 전달해야 돼요. BOD에 다 전달해야 돼. 어디 커미티가 있으면 어디 커미티에 다 전달해줘야 돼.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오디2에서 보셔야 될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주제로. 그 어펜딕스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가서 보셔야 될 이제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디2 때 다뤄야 될 게 결국은 이 필드워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오디1 때는 기본만 기초를 싹 깔았지만 우리 이제 각 사이클별로 또 각 계정 과목별로 어떠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들을 수집을 하는지, 테스트 오브 컨트롤 목적상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서브스탄티브 테스트 목적상 어떤 절차를 수행하고 그런 걸 보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3 들어가면 이제 각종 리포트 보는 거야. 리포트. 이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재무제표 감사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 밖의 검증 대상 서브젝트 매러에 대한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감사 업무도 있고, 그 밖에 또 재무제표 검토 업무, 리뷰 업무랄지, 또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 업무랄지, 그 다음에 또 컨설팅, 또 텍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어그리드 어폰 프로시저스, 용역, 그러니까 합의된 절차 수행이랄지, 그런 것들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등등등 그 밖의 업무들을 오디3에, 또 정부감사, 정부기관 감사랄지 그런 것들을 오디3 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디2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보실지 개략적으로 목차를 좀 살펴보셨고요. 본격적으로 세일즈 사이클 들어가 볼게요. 2페이지.
자, 세일즈 사이클이라고 나와있죠? 세일즈 사이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 재무상태표 개정하고 재무상태표 위주로 보는데 관련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도 이제 같이 봐요. 그래서 BS 이렇게 있어. BS 여기에 메뉴에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현금 개정도 있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개정도 있고 쭉쭉쭉 있겠죠. 손익계산서 상의 메뉴에 그로스 세일즈 매트릭 있죠. 경우에 따라서 현금 매출 일어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외상 매출 일어날 수 있겠죠. 외상 매출. 그리고 외상 매출을 했어도 크레딧 세일즈 했어도 여기 이제 언젠가는 이 캐시로 돌겠지. 수금하면 캐시로 돌 수 있겠죠. 슉슉슉슉. 그래서 우리가 오딧 1때 오딧 1을 수행하신 분들은 연간 평균 AR이 캐시로 몇 번이나 도우느냐 AR 턴오버라는 비율 분석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죠. AR 턴오버, 외상 매출금 회전율. 그래서 관련 계정이 3계정인데요.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한 계정이 어카운트가 이 3개의 어카운트인데 캐시 어카운트는 이 외상 매출과도 관련이 있지만 현금 이 기말 이 캐시 어카운트 밸런스의 올해 한 회계 기간 동안의 증가 감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 현금의 증감 원인은. 그렇기 때문에 캐시 계정은 우리가 별도로 아까 목차에서 보셨듯이 별도로 또 따로 디테일하게 좀 볼 거고요. 현금 계정 감사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이제 현금 계정이 가끔씩 언급되는 것은 이제 현금 매출 혹은 외상 매출의 수금 때문에 컬렉션 때문에 캐시 컬렉션 때문에 가끔씩 이 캐시 어카운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세일즈 사이클이라는 거래 유형 이 클래스 오브 트랜잭션 쪽에서 보실 2개 계정은 가장 중요한 계정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이고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AR 계정 감사 절차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리고 이제 관련 손익 계정이 바로 매출액 계정입니다. 매출액 계정. 자, 인트로덕션 보시면 The Sales and Collection Cycle. Sales and Collection Cycle. 우리 오딧 1을 수행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세일즈 사이클 많이 말씀드렸네. 정말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세일즈 사이클이 어떤 거라고? 요거 어디 클라이언트가 커스터머한테 뭐 부품 같은 거 팔아요. 부품 같은 거 판매해. 요 세일즈 사이클. 그러면 커스터머로부터 먼저 뭐가 와? 주문이 와. 주문이. 퍼체스 오더가 날라온다고. 구매 주문서가 날라와. 세일즈 사이클 커스터머로부터 뒤에 어펜딕스 있다 볼 거니까 안 그리셔도 돼.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해가 먼저 우선이니까. 커스터머로부터 어디 클라이언트사의 세일즈 디파트먼트로 판매부서로 영업부서로 뭐가 날라와? 퍼체스 오더가 날라와요. 그러면 세일즈 디파트먼트 쪽에서 관리하는 문서가 작성하는 문서가 세일즈 오더예요. 세일즈 오더 판매 지시서. 세일즈 쪽에서 세일즈 오더를 만들어요. 세일즈 오더를 작성을 해요. 근데 세일즈 디파트먼트 쪽에서 마음대로 판매 승인을 내리면 안 돼. 외상 판매 승인을. 우리는 주로 이제 외상 판매 사이클을 보는 거야. 외상 판매, 외상 매출의 경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자산 계정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세일즈 사이클을 보실 건데 외상으로 지금 얼른 빨리 지금 부품 좀 보내줘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세일즈 쪽에서 마음대로 그래 판매해 외상 판매해 이런 승인을 어프로브를 세일즈 쪽에서 내려버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세일즈 쪽에서는 세일즈 발림을 더 늘리기 위해서 왜 자기네들 실적하고 영업 실적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세일즈 발림을 늘리기 위해서 막 그 신용도 낮은 신용등급 낮은 뭐 그런 이제 거래처랄지 그런데 한테까지 막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제동장치 그 통제 장치가 뭐예요? 바로 크레딧 매니저를 따로 두는 거예요. 크레딧 외상 판매와 관련한 크레딧 신용과 관련한 크레딧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으면 좋겠고, 좀 이제 큰 기업 같으면 이제 크레딧 디파트먼트, 채권팀, 법무팀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둬요. 채권? 뭔 채권? 매출 채권 같은 거 받을 돈 받아내고 관리하는 채권 추심한다고 얘기를 하죠. 받아내야 될 돈 받아내고 그다음에 거래처별 신용 등급 관리하고 크레딧 레이팅 같은 거 관리하고 계속해서 이 거래처 또 벤더들 거 또 커스터머들 거 재무 상태 또 영업 성과 같은 거 계속 파악을 하는 거야. 계속. 안 그러면
vendor 망해버리면 원재료 적시 공급 못 받을 가능성 생기고, 커스터머 망해버리면 이 외상 대금을 떼일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법무팀이나 채권팀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야. 혹시 그러한 별도의 팀이 없으면 최소한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쪽에다가 작은 부서 팀의 정도 내지는 뭐 회계팀 안에도 둘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크레딧 담당하는 어떤 관리자 하나를 두는 게 통제 목적상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디파트먼트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크레딧 매니저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크레딧 담당 관리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처 크레딧 레이팅 신용등급 관리하고 또 크레딧 어프로벌 외상 판매 승인 내리고 하는 기능을 따로 이렇게 두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크레딧 레이팅, 크레딧 어프로벌. 그래서 이 A 거래처에서 예를 들어서 외상 주문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크레딧 매니저가 하는 일은 일단은 크레딧 리밋부터 확인해 봐야 돼. 이 거래처는 얼마까지 외상을 줄 수 있는지 정해놓은 한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딱 정해놓은 외상 판매 한도. 뭐 예를 들어서 3억까지 줄 수 있는 거래처에서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 외상 주문이. 응? 외상 구매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이미 외상으로 나가 있는 게 어카운트 리시버블 밸런스가 2억 있는 회사야. 그러면 크레딧 매니저는 크레딧 리밋이 3억까지니까 지금 현재 2억까지 차 있으니까 나머지 1억 내에서 외상 줘라고 승인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응? 크레딧 리밋을 초과하여 외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서 날라왔어. 세일 쪽에서 날라왔어. 그러면 이제 얘가 확인하고 이런 식의 이제 뭐 확인하고 슉 다시 보내주는 거야. 한 카피 보내주는 거야. 한 카피 지금 날라온 것 자기네들 보관하고 또 다른 이제 카피 이제 두 카피 두 카피가 이제 왔겠죠. 한 카피 내부 이쪽 보관용 갖고 있고 또 한 카피 다시 이쪽으로 돌려 보내는 거죠. 승인 절차 거친 거 approved sales order. 다 여기 통제 절차지요. 함부로 외상 판매 못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승인이 났어. 외상 판매 승인이 났으면 이 이제 문서 한 카피 자기네들 보관용 보관하고 또 다른 카피들을 이제 또 다른 부서로 보내. 커뮤니케이션에 전달해요. 그 다음 부서가 뭔 부서야? 쇼핑 부서예요. 쇼핑 선적 부서. 웨어하우스에서 창고에서 물건 부품 재고 그거 출고하는 거야. 그래서 어프로블 세일즈 오더가 와야 창고에서 출고가 이루어지면서 쇼핑까지 일어나게끔. 외상 판매 승인이 안 났어? 어프로블 세일즈 오더 없어? 그거 올 때까지 물건 안 내보내요. 쇼핑 쪽에서는. 그런 통제 절차. 그래서 쇼핑 쪽에서 쇼핑 디파트먼트 쪽에서 물건을 화물차든 뭐든 뭐 비행기든 뭐 배든 실어 내보내기에 앞서서 꼭 있어야 되는 문서가 approved sales order. 이쪽에서 승인난 approved sales 판매 승인난 외상 판매 승인난 판매 지시서 카피가 와줘야 쇼핑 쪽에서는 물건 이제 판매도 출고시켜도 되는구나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출고해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뭐가 만들어져? 쇼핑과 관련한 여러 그 문서들의 조합, 쇼핑 다큐먼트가 만들어져요. 쇼핑 다큐먼트. 이런 문서들은 다 뭘 부여하면 좋겠다? 시퀀스 넘버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pre-numbered 쇼핑 다큐먼트. 1년 번호 부여해갖고 문서 처리, 업무 처리하겠고 빠짐없는 일 처리를 하게끔 하는 거죠. 컴플레인리스 어서션과 관련한 거죠. 컴플레인리스 어서션. 빠짐없이. 그 다음 이런 이제 각 문서 한 카피들이 또 어디로 흘러가요? 어카운팅 쪽으로 흘러가겠죠. 회계팀으로 흘러가요. 회계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각 부서 관련 문서들이 한 카피씩 다 오면 매칭이라는 절차. 매칭이라는 절차. 비교대사 해봐야 돼. 각 부서에서 날라온 문서 내용들에 혹시 상위점은 없나? 차이 나는 내용은 있지는 않나? 다 검토해봐야 되고요. 이상 없어? 그러면 이제 장부에다가 매출 처리하는 거야. 장부가 이렇게 생사분형, 세일즈 저널, 매출장, 장부 중에서도 매출 기록하는 장부, 매출장, 세일즈 저널에다가 거래 조건에 따라서 FOB 쉬핑 포인트 조건이었느냐, FOB 리시빙 포인트 조건이냐, 즉 FOB 데스티네이션 조건이냐에 따라서 쉬핑 포인트면 물건 나가버리면 이 매출 일어나는 거야. 매출 기록해야 돼. 재고는
커스터머 거야, 이제. 리시빙 포인트는 그 커스터머의 창고에 입고 처리가 돼야 이 매출이 일어난 거죠. 리시빙 돼야 상대 커스터머의 창고에 리시빙 처리가 돼야. 그래서 그런 이제 거래 조건에 따라서 매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카운트 리시버블 100, 세일즈 레비뉴 100. 재무상태표 계정은 하얀색, 손익계산서 계정은 노란색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돈 주세요 해야 되겠죠. 뭘 만들어? 세일즈 인보이스 만들어요. 세일즈 인보이스 작성을 해야 되겠지. 매출 송장, 대금 청구서 겸 대금 청구서. 한 값이 어디 날려야 돼? 커스터머한테 날려야죠. 돈 주세요 하고 날려야 돼. 대금 주세요. 그래서 언제쯤 날려? 결제 조건이 있겠죠? 대금 결제 조건이 저 커스터머하고 뭔가 컨트랙을 했을 거 아니야.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뭐 아까 그 계약 텀 중에서도 컨트랙 텀 중에서도 야 우리 FOB shipping 포인트 조건으로 거래하자. 리시빙 포인트 조건으로 거래하자. 거래 대금은 30일 결제 조건으로 하자. 10일 이내에 결제하면 2% 디스카운트 해주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거래하자. 그런 거래 계약 거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컨트랙 텀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보내는 거야. 돈 주세요 하고 보내요. 그럼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제 커스터머 보내겠지. 응? 10일 이내 뭐 투텐 넷 30다. 그러면 10일 이내 결제 조건 2% 할인 받고 싶으면 퍼처스 디스카운트 받고 싶으면 뭐 10일 이내에 결제를 할 거고 돈 보낼 거고 혹은 그럴 여력이 없거나 뭐 그냥 30일 버티다가 뭐 결제 대금 지불하고 싶으면 30일 되는 날까지 송금하겠지. 그래서 쭈쭈쭈쭈 돈이 어디로 날라와요? 돈이 트레저리로 날라와. 자금 부서로 날라와. 자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자금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 이죠. 트레저리 쪽이 기본적으로 커스터디 펑션이에요. 커스터디 펑션. 어카운팅 쪽은 기본적으로 리코딩 펑션을 수행하는 거고 기록 기능 수행. 이쪽은 주로 보관 기능 수행. 그러니까 돈이 날라와도 이쪽으로 날라와. 대금이. 대금 관리 이쪽에서 한다고. 자금 관리한 쪽.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하면 이쪽에서도 이제 어떤 통제 절차를 통해서 그 결제 대금 수금한 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보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러면 까야 되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 해당 거래처에서 수금했어. 캐시 100 수금했어. AR이라는 자산이 캐시로 도는 거죠. 캐시라는 자산, 현금 자산으로 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카운팅 쪽에서는 이제 매출장 통해갖고 그 다음 흘러가는 건 뭐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매출장부에 기록을 하면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각 거래처별 보조장부들을 다 마련을 해야 돼요. 거래처 A, 거래처 B, 거래처 C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채권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subsidiary ledger, AR ledger, AR 거래처별 ledger들을 다 갖춰갖고 각 거래처별로 채권 관리하는 거야. AR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정보, 이 회계 정보는 어디로 흘러가? 참 subsidiary ledger 말씀드렸고, 그 다음 어디로 흘러가? 그 다음 general ledger 이런 걸로 흘러가죠. 총계정원장. 그래서 각 보조장부들은 각 계정별로 보조장부를 딱딱딱 관리하는 장부를 말하는 거고, 그 보조장부, 각 계정별 보조장부의 정보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요? 총계정장부로 다 흘러가요. 제너럴 ledger. 제너럴 ledger에서는 여러 이제 그 계정들이 다 집결하는 통제 목적의 컨트롤 어카운트들을 관리하는 장부가 총계정 장부야. 총계정원장, 제너럴 ledger. 그러면 얘 정보 갖고 우리 뭐 정산표 만들고 그거 뭐 베이스로 재무제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 그 외부 감사 받고 외부 감사 후 수정 후 재무제표 다시 만들고 그래갖고 감사 보고서와 함께 재무제표가 외부에 빠방 정부 이용자들한테 공시되는 거지. 공표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요. 이 어카운팅 레코드가 나오기까지 이 회계 기록이 어카운팅 레코드가 나오기까지 이 여기에 어떤 중요 왜곡 표시나 중요 오류가 안 생기게끔 정확한 금액으로 리코딩이 되게끔 각종 통제 절차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크레딧 어프로벌 얘는 무슨 어서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 크레딧 쪽 관리, 거래처별 신용 관리,
채권 관리. 채권 관리 제대로 해줘야 돼.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도 해야 돼? 에이징 스케줄 작성도 해봐야 되고, 응? 매출 채권별로 연령 관리한다고. 매출 채권 연령 관리해야 돼. 이거 매출 판매, 외상 판매 시점으로부터 며칠 경과한 채권들이냐. 응? 해갖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손율 따닥딱 때려갖고, 대손 충당금 추산하고, 그 대손 추산해갖고, 에스티메이션 해갖고, bad debt expense 대손 생각비하고,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대손 충당금으로 따닥, 그때그때마다 잘 그 회계 처리하게끔, 기록하게끔 해서, 리즈너블한 그 범위 내에서 해갖고, 이 AR이 NRV로, Net Realizable Value로, 여기가 그로스가 AR이 그로스가 받을 게 얼마 있다면 그 중에 못 받을 게 이만큼 될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해야 돼요. 일종의 accounting estimate이라고 부르죠. 회계 추정. 정답이 없어. 회계 추정은 여기서 분식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서 회계 추정값을 추정 계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갖고 net realizable value가 net AR이 이만큼이에요라고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관리를 누가 해? 아까 크레딧 매니저가 있으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없으면 뭐 회계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회계팀에서도 이게 밸류에이션 어서션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이 재무제표에는 여러 경영자의 주장들이 내재돼 있더라. 이 얼라운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밸류에이션이라는 어서션, 경영자는 내가 말이죠, 우리 회사는 말이죠, 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순실현 가능 가치로 충당금 리즈너블한 정도의 충당금을 설정하여 그로스 AR을 넵 AR로 넵 리얼라이즈블 순실현 가능 가치로 잘 평가해서 표시해놨어요라는 주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한 통계 절차가 저 금액과 관련한 저 얼라우언스라는 금액, 어마운트와 관련한 통계 절차 이런 거죠. 밸류에이션 어서션과 관련한 통계 절차. 그 다음에 뭐 1년 번호 부여해갖고 문서를 사용하는 그러한 통제 정책 및 절차는 어떤 어서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해서 컴플레니스 어서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컴플레니스. 예, 빠짐없는 일처리 합시다. 물건 실어내보면 빠짐없이 매출 처리하고, 물건 실어 내보냈으면 빠짐없이 매출 처리하고 빠짐없이 대금 청구하고 합시다 이거죠. 매출 이 금액과 관련한 이 어마운트와 관련한 통제 정책 및 절차 중에 하나가 이런 1년 번호 부여해서 문서를 사용하는 정책 및 절차. 다 이 금액 정확한 금액으로 적정 금액으로 표시되게끔 하기 위한 통제 정책들인 거고 절차들인 거죠. 이러한 제도들을 뭐라고 불러? ICFR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파이낸셜 리포팅,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리포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는데 좀 릴라이블하게 정부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한 인터널 컨트롤 절차들인 거죠. 인터널 컨트롤 policies and procedures. 그걸 ICFR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오디트 1을 안 하신 분들은 오디트 1 얼른 빨리 좀 들어갔고 앞에 윤리 부분은 조금 나중에 듣더라도 그 바로 다음에 이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경영자의 주장 코너가 있어요. 그런 거 거기는 좀 얼른 좀 보시고 다음 회차에 오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 그로스 AR과 관련해서는 이거 받을 권리 있는 거예요라는 주장, 이게 디스턴스 실제성이라는 주장이 내재돼 있다. 경영자는 이거 우리가 받을 권리 있는 거 맞아, 실제하는 매출채권 맞아라는 주장 담고 있는 거야.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지, 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디스턴스 확인을 어떻게 하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지? 야, 매출채권 조회해보자. 거래처에 조회서 발송 회수해갖고 확인해보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카운팅 레코드 쪽이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 어카운팅 레코드의 서포팅 다큐먼트들이다. 혹은 소스 다큐먼트다. 원시 문서 내지는 근거 문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좀 볼게요. 인트로덕션. 이제 요 사이클 보는 거예요. 세일즈 앤 컬렉션 사이클. 자, 이렇게 외상 판매부터 시작을 해갖고 컬렉션까지 하잖아요. 트레저리 쪽에서 컬렉션까지 해요. 컬렉션까지. 이 사이클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세일즈 사이클이
involve the decision and processes necessary for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of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커스터머들한테, 거래처한테 굿즈나 서비스의 오너십 넘기는 거야. 뭐 굿즈의 오너십 넘기고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처리 절차를 포함하는 사이클이다. After they are made available for sale, available for sale. 뭐였어요? available for sale의 의미는 여기서 판매 가능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쪽에서 beginning inventory 전기말 단기초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beginning inventory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까지가 available for sale 할 수 있는 거죠. 세일할 수 있는 세일하는데 available 할 수 있는 inventory의 의미예요. 그래서 판매 가능한 지금 재고 판매 가능한 재고 재고 자산 이제 판매 부품 재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 이제 커스터머한테 오너십 트랜스퍼 하면서 그거 판매 결정 외상 판매 결정 및 또 처리와 관련한 그런 사이클과 관련된 거다. 세일 사이클이라는 게 It begins with a request by a customer. 커스터머로부터 구매 요청. 커스터머의 구매 요청으로부터 시작하여 출발하여 and ends with the conversion of material or service into an accounts receivable. 그게 이제 팔려 나가면서 AR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nd ultimately into cash. 현금 계정으로 현금 자산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머로부터 구매 요청 들어오는 것부터 개시하여 빠바바바박 이런 사이클을 쭉쭉쭉쭉 거쳐서 AR로 판매되면서 AR로 빠져나가면서 인벤토리가 빠져나가면서 캐시 컬렉션까지 되는 이 사이클을 세일즈 사이클이라 한다. 자, 박스 1번부터 박스 6번까지 있는데 1번 박스부터 4번 박스까지 묶으세요. 그 다음에 5번, 6번 박스 묶으세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대금 청구 및 회계 기록 처리 사이클이고 박스 5번부터가 이제 수금과 관련한 캐시 수금 혹은 이제 반품 들어오고 할인해주고 매출 채권 장부에서 제각 드러내고 하는 것과 관련한 사이클이야. 박스 1번은 Processing Purchase Orders, Customer Orders라고 부르는 이거. 박스 1번이 이 부분이에요. 커스터머로부터 Purchase Order 들어오는 거야. Customer Order라고도 부르고요. 요거 들어와요. 구매 요청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Credit Approval 이거죠. 크레딧 매니저가 Credit Approval 외상 판매 승인 절차 거치는 내용. 그 다음에 Shipping Good 선적 부서에서 적성 부서에서 물건 실어내보내는 지금 사이클 실어내보내는 그 부분. 박스 3번. 박스 4번. 빌링 앤 어카운팅. 이쪽에서 어카운팅 쪽에서 이거 빌링 담당 빌링하고 인보이스 발송하고 인보이스 빌링 대금 청구 절차와 관련한 문서가 세일즈 인보이스예요. 세일즈와 관련한 인보이스. 그다음에 어카운팅은 요 세일즈 저널 리코딩 AR 리코딩 담당 어카운팅 쪽 얘기고. 그러니까 박스 1번은 세일즈 디파트먼트 영업부서가 받아요. 판매 요청을. 박스 2번이 크레딧 디파트먼트 신용부서, 채권관리부서, 채권팀, 법무팀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2번이. 박스 3번은 선적부서, 적성부서, 물건 운송 실어내보내는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쇼핑 디파트먼트 얘기고, 박스 4번이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얘기고, 회계부서. 박스 4번이 어카운팅. 박스 5번 컬렉션 오브 리시버블스 외상매출금 수금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얘기고, 트레저리 자금부서, 자금팀. 박스 5번이 트레저리. 박스 6번 adjustment to sales and account receivable 세일즈 리턴 매출 환입 내보내는데요. 물건 내보내는데 쇼핑에서 내보내는데 물건 제품에 하자 있대, 결함 있대, 디펙티브 뭐 그런 게 있대. 디펙티브 굿즈래. 다시 돌아왔네. 그래서 매출 환입과 관련한 세일즈 리턴. 또 세일 디스카운트. 30일 결제 조건이었는데 10일 결제하면은 뭐 2% 할인해 주기로 했는데 10일 이내에 결제 대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세일 디스카운트, 매출 할인. 그리고 라이트 오프. 거래처가 망해버렸대요. 채권팀에서 확인해 봤더니 채권팀에서
크레딧 매니저가 확인해봤어요. 제일 잘 알아. 거래처의 어떤 그 상태, 재무 상태 같은 걸 제일 잘 알아. 거기 돈 못 주게 됐어. 걔네들 파산 신청했어. 뭐 그런 거지.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네. 그래? 그러면 이제 어카운팅 쪽에 그런 연락이 오면 드러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어카운트 리시브를 장부에서 드러내. 이거 드러내는 거야, 이거. AR 드러내라, 이거죠. 드러내. 못 받게 됐어? 드러내. 근데 우리는 회계 쪽에서는 우리 충당금이라는 걸 미리 잡죠? 충당금 설정법. 그래서 얼라운스 잡아놓은 거, 그래서 까내. AR 컨트라 계정으로 잡아놨던 얼라운스 이 까내. 뭐 그런 거지. 이게 write off, written off와 관련한 거. AR 장부에서 드러내는 절차. 어카운트 리시브를 written off 시키는 거 보시는 거예요. 어카운팅 쪽이겠죠? 박스 6번. 어카운팅 쪽에서. 뭐 물론 다른 부서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은 박스 6번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 앞으로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세일즈 사이클 어카운트 관련 계정. 맨 왼쪽은 이거 얘기예요. 이거 얘기야. 오른쪽 세일즈 차변 대변 중에 손익계산서 오른쪽 매출 처리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 매출액. 세일즈 어카운트와 관련해서 맨 왼쪽에 세일즈 계정, 매출액 계정과 관련해서 오른쪽 금액이 늘어난다. 오른쪽 표시한다. 세일즈 레비뉴 늘어난다. 세일즈 까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늘어난다. 동시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은 왼쪽이 늘어난다. 왼쪽. 이거 왼쪽. 어카운트 리시버블 계정은 왼쪽 차변에 기입되고 세일즈 쪽은 오른쪽 크레디티드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세일즈 트랜잭션과 관련한 부서들 나와 있죠. 세일즈 부서, 영업 부서, 크레딧, 신용관리 부서, 쇼핑, 적성 부서, 어카운팅, 회계 부서. 그리고 캐시 리시트 트랜잭션, 수금 거래와 관련해서 수금하면 AR까지 오른쪽으로 까내, AR 계정에서 오른쪽으로 까내, 크레딧을 시켜. 동시에 캐시 계정은 데비티드 처리돼. 그런 의미인 거죠. 관련 부서로는 크게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회계 부서, 자금,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사이클 밑에 direction of test of sale, 세일즈 사이클에 대한 테스트 방향. 그래서 여기 PO, 또 세일즈 오더 SO, 또 SD, 쇼핑 다큐멘트, 이렇게 해서 세일즈 저널, 매출 장부에 처리되네. 그런 것들이 이제 subsidiary 레처하고 제너럴 레처까지 흘러가네. 세일즈 저널과 동시에 AR 마스터 파일이라는 것은 각종 그 트랜잭션 파일들, 거래 파일들의 중심이 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 파일이라는 거. AR 관리 파일이야.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 관리 파일. 동시에 영향을 주겠죠. 방향, 컴플리니스 확인이 목적이다. 혹은 existence라는 경영자의 주장을 확인하는 게 구체적인 세부 감사 절차, 세일즈 사이클의 감사 목적이다. 자,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 관련된 계정들을 보는데 이 관련 계정에 여러 다양한 경영자의 주장들이 매니지먼트 어서션들이 인바디 돼 있더라. 내재돼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감사의 목적은 얘의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혈만큼의 오류 금액 및 외국 표시 금액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확인 검증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Audit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감사 목적들을 설정하여 테스트 오브 컨트롤도 해보고 Substantive 테스트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 세부적인 스페시픽한 어딧 objective들이 바로 각종 경영자의 이 금액과 관련한 내재되어 있는 경영자의 주장들을 확인해보는 거야. 그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해서 컨트롤, policies and procedure도 확인해보고 어마운트도 확인 좀 해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감사의 목적. 야, existence 확인해보자. 혹은 여기 혹시 빠진 거 없는지 컴플리니스 확인해보자. 컴플리니스 완전성이라는 주장. 여기에 야 올해 거 AR은 올해 재무상태표일 현재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빠짐없이 다 여기다가 리코딩 해놨어라는 경영자의 주장이 내재되어 있는데 컴플리니스 확인해보자. 이게 실제는 AR 맞아요라는 주장 existence가 내재되어 있는데 existence라는 주장을 한번 확인해보자. 밸류에이션 잘 해놨다는데 밸류에이션 어서션을 확인해보자.
또 이거 진짜로 이 회사가 이 어디 클라이언트가 받을 권리가 있는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데 right 권리라는 주장 확인해보자. 혹은 이거 혹시 팩토링한 거 없어? 매출 채권 할인 매각하지 않았나? 혹은 얘를 담보로 대출받진 않았나? 동시에 obligation도 확인해보자. right and obligation.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자 주장들이 이 세일즈 사이클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세부적인 감사 목적을 다 설정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확인하자. 절차는 메인 절차는 메인 어디 프로세스는 야, 컨퍼메이션 리퀘스트 하자. 거래처 우리 오디오 1 마지막에 샘플링 프로세스 봤단 말이에요. 표본 감사 절차. 우리 표본 감사 절차는 이 테스트 오브 컨트롤 목적상 샘플 뽑아갖고 하고 서브스텐티브 테스트 목적상 샘플 뽑아갖고 하고 하잖아요. AR 이거 모집단에서 퍼퓰레이션에서 PPS 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금액 크기에 비례해서 추출 확률이 높은 이 표본 감사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샘플링 인터벌 초과하는 것들은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단위 중에서 다 뽑아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지. 그거 추출한 거 거래처에 빠바박 다 컨퍼메이션 레터 날리는 거지. 이쪽 어디 클라이언트 거 AR 밸런스가 이만큼 있는데 당신네들 AP 밸런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장부 확인 좀 해줘. 그렇게 해서 조에서 다시 회신해 주세요. 그런 거지. 혹시 상위 금액은 없는지 또 상위 점은 없는지 커멘트 상위점이 있으면 커멘트 달아갖고 다시 반송 좀 해주세요. 그거 회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문제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상위 금액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상위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왜 차이가 있지? 왜 이쪽 거 밸런스랑 저쪽 거 커스터머 거 밸런스랑 차이가 있지? 확인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외국 표시가 아닐 수도 있어. 혹은 외국 표시일 수도 있어. 오류 금액일 수도 있어.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AR 채권과 관련해서 이거 디스턴스 확인도 하고 진짜로 그 회수가 되면 조에서 회수가 되면 진짜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도 맞구나 라는 거 확인도 되고 하는 거지. 컴플리언스 확인을 위해서는 우리 컷오프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장부 관련 서포팅 다큐멘트 보면서 올해 거 혹시 AR로 잡혔어야 되는데 혹시 미처 이 기말 가까이 가서 한 거래라 미처 못 잡은 거 혹시 있지는 않나? 서포팅 다큐멘트 보면서 확인해보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에이징 스케줄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에이징 스케줄도 작성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요 두 가지 목적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출발을 해.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해. 예를 들어서 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에서 출발을 했어요. 관련 이제 서포팅 다큐멘트를 한번 보겠대요. 경우에 따라서 서포팅 다큐멘트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조회서를 발송을 한다고 해서 다 회수가 사실은 되는 게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사실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체적 절차라도 이제 수행을 해야 돼. 방법은 이 100이라는 어카운팅, 지금 100이라는 이 어카운팅 레코드를 기록하기 위한 근거 문서들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쫓아가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정말로 실제하는 건지, 진짜 물건 실어 내보낸 거 맞네? 그럼 이거 정말로 실제하는 AR 맞네? 이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해서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해서 서포팅 다큐멘트로 갔어? 그럼 뭐 확인 절차야? 이게 디스턴스 확인하는 목적의 절차일 수 있어요. 그 맨 밑에 스타트가 오른쪽 어카운팅 레코드에서 출발해갖고 서포팅 다큐멘트 왼쪽으로 가보면 이거 디스턴스 확인 목적일 수 있고 방향이 반대야. 서포팅 다큐멘트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있어. 예를 들어서 쇼핑 물건 실어 내보낸 그 문서가 있어. 그러면 거래 조건에 따라서 올해 빠짐없이 단기 매출과 AR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 빠진 거 없나? 컴플레인스 확인 같은 거 하는 거죠. 여기 미리 해놨던 컴플레인스. 그래서 용어가 하나 보이네. 까만 부분에 이 페이지 바로 위에 트레이스, 바우치 이런 용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다 회계정보 시스템, 회계처리 시스템,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다 대부분 다 처리해. 하다못해 조그마한 회사들도 다 이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각종 이제 어떤 그 증빙들
또 전표들이 남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대부분 갖춰져 있고, 소위 뭐 증빙 기입식 시스템이라는 바우처 시스템으로 다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회계 기록에 근거가 되어지는 전표들, 바우처들 본다 해서 이쪽에서 출발해갖고 이쪽 근거 문서들로, 근거 증빙들로 가보는 이 절차를 바우칭 한다고 얘기해요. 바우칭 한다. 바우칭. 그리고 이쪽 서포팅 다큐멘트에서 컨트리 레코드로 가보는 절차를 통상 트레이싱 한다고 불러요. 트레이싱. TV 하는 거야. TV.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T.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V. 반드시 꼭 이런 용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즉 거꾸로 갈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싱이라고 추적의 의미를 써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볼 때 트레이싱,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볼 때 바우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음 이제 3페이지부터 보시기에 앞서서 3페이지부터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볼게요.